예약해놓고 당일 취소라던가 말도 없이 안 오면 진짜 이런 무개념이 있다고? 사람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죠. 처음에는 솔직히 좋은 마음으로 노쇼 해도 그냥 양해를 좀 해드리고 이랬었는데 심지어는 아예 이런 걸 이용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놓고서는 원래 해주셨잖아요 라며 당당하게 걸린 척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을 다시 해놓는 거,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아예 당당하게 노쇼하는 분들은요, 자신이 손해보는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쇼에 대해서 당당하게 권리인 것처럼 요구하면 이것부터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1타 이세란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천적, 노쇼 고객들을 없애는 두 가지 장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학원에서 부동산, 음식점까지 했지만 업종별로 다 있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보통 상담 예약 잡히면은 수업 시간을 조절해 놓거든요. 근데 30분 전에 문자로 띡! 선생님 죄송한데요, 오늘 집안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꼭 이런 분들이 미안해서인지 아님 핑계였던 건지 다시 연락 주는 경우는 없었죠. 이번엔 상가 부동산 할 때 일이에요. 어디에 몇 시까지 온다고 해서 미리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에게 양해를 구해놓고 손님도 잠깐 안 받고 있었거든요. 저도 미리 가 있었고요. 근데 그래놓고 말도 없이 안 와요. 그러면 내 시간 날린 거는 다 뭐 그렇다 치고 양해해주신 그 사장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냥 완전 서로 민망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뭐 음식점 노쇼야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마케팅하는 인테리어나 병원, 학원, 세무사, 전문 직종 같은 서비스업은 진짜 이런 노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 자영업을 하는 분이라면 예약해놓고 거의 예약 시간 닥쳐서 취소한다거나 심지어는 말도 없이 그 시간에 안 오는 사람들 때문에 돈과 시간을 손해봤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런 노쇼 고객한테 걸린 날이면 와, 진짜 이런 무개념이 있다고? 라는 어떤 사람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더라고요. 이런 무개념 노쇼 고객은 심지어 노쇼를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 여기 그냥 안 가고 싶어졌어. 혹은 아니 내가 다른 곳 이용하고 싶어서 안 가겠다는데 왜 미안해야 돼? 심지어 합리화하기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마음 아프죠. 요즘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아예 예약금을 받는 문화가 있는 업종들이 있죠. 네일이나 속눈썹 이런 뷰티 업종들이요. 이런 예약금을 받는 업종들은 그나마 노쇼가 적다는 점, 그리고 노쇼가 있어도 최소한의 손해는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낮긴 한데요. 사실 이것도 몇몇 업종일 뿐 예약금 문화가 없는 업종들은 여전히 계속 피해를 받고 있죠. 그리고 예약금을 사실 받더라도 이 서비스업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약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손해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쇼에 대해 자영업자라면 한 번쯤 정말 대처법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드릴게요. 아니 도대체 이 노쇼하는 사람들 왜 노쇼를 할까요? 이걸 알아야 노쇼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사실 노쇼를 하는 이유는 엄청 많겠죠. 갑자기 진짜 일이 바빠졌을 수도 있고요. 정말 오다가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 깜빡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쇼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곤 하죠. 근데 이 노쇼가 하필 내 매장에서 자주 나온다면 그건 한 번쯤 나 스스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니 이상한 진상 손님이 있는 건데 그걸 왜 내가 돌아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노쇼를 없애고 싶잖아요. 저도 한때 진짜 노쇼에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피해를 봤거든요. 그때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그 사람이 문제 있다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이 못 오게끔 뭔가 장치가 필요하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진상 손님을 없애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우리 같이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요.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노쇼 중에서 사장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노쇼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참고로 이 유형이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꼭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런 노쇼 진짜 진절머리가 났거든요. 봐볼게요. 3가지예요. 첫 번째, 예약을 미루지 않고 취소한다. 두 번째, 예약을 깜빡했다고 말한다. 세 번째, 예약 확인차 전화했는데 아예 전화 자체도 안 받고 콜백도 안 한다. 정상적인? 약간 노쇼나 진상 고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잘 되어 있는 것들은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바뀌어요. 첫 번째,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미룹니다. 두 번째, 깜빡하는 경우는 없고요. 미루더라도 최소 하루 전에 연락이 옵니다. 세 번째,
예약 확인차 전화를 하면 바로 받거나 최소한 문자라도 남깁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 마케팅을 할 때 받았던 피드백인데요. 노쇼가 원래 진짜 많았던 곳이었는데 2가지 장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 2가지 장치를 하면서 노쇼가 없어지면서 딱 적당한 대기 시간에 고객 입장에서도 불편하지 않는, 그리고 매출에 영향이 없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7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핵심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예약하는 고객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안 좋은 노쇼 3가지 있었죠? 이런 노쇼 고객들의 머릿속에는요, 내 가게를, 내 매장을, 내 학원을, 내 병원을 생각하는 단어에 언제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시 예약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고객을 불편하게 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에요. 제 의도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고 계시죠? 고객이 언제든 예약할 수 있다는 마음을 없애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예약을 어렵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취소를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요. 마치 종종 사이트나 어플 중에 매월 돈 받는 곳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 프리미엄도 그렇고 멜론 뮤직이나 넷플릭스 구독 뭐 이런 거요. 근데 이런 게 결제는 편한데 이제 그만하려고 취소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게 해놓고 도대체 어디 있는지 버튼을 막 숨겨놨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객이 예약하는 과정, 또 예약을 일정 기간 전에는 편하게 취소하거나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다 고객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구매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줘야 되죠. 이런 과정은 반드시 굉장히 편안해야 돼요. 이게 다 재구매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니 그러면 뭘 하라는 거냐? 병원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과 언제든 올 수 있는 것, 이거는 명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말이에요. 편안해서 꼭 다시 오고 싶다는 말은 그만큼 내 매장에 충성심이 생기는 건데요. 반대로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은 편안하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충성심이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노쇼는 예약하는 고객의 마음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걸 자세히 보면 내 매장에 대한 충성심이 그 고객 안에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충성!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노쇼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고객과 관계 설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고객과 나와의 사이도 약간 연애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만나자마자 깊이 사랑을 갑자기 빠지진 않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 좀 잘 알아야 이 사람이 그런 면이 좋고, 그러면서 나 이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잖아요. 아직 막 좋기도 전에 막 연애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금방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약도 똑같아요. 내 매장에 대해, 내 병원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예약을 하면 어때요? 언제든 취소할 수가 있고요. 당일에 귀찮은데 그냥 안 갈래 해놓고 핑계를 대는 거죠. 저 죄송한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극단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사실 노쇼가 자주 발생한다는 건 고객이 내 가게, 내 매장에, 내 사업체가 좋아질 어떤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 설정이 똑바로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미룹니다. 두 번째, 깜빡하는 경우는 없고 미루더라도 최소 하루 전에 예약이 와요. 세 번째, 예약 확인차 전화를 하면 바로 받거나 최소한 문자라도 남깁니다. 왜냐면 좋으니까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민망한 상황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핵심은 이거겠죠? 이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쇼를 아예 없앤다?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관계 설정을 잘한다고 해도 진짜 피치 못할 일은 누구나 생길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대행을 하다 보면 업종별로 노쇼를 없애기 너무 어려운 업종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무리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어도 인테리어 회사 같은 경우는 전화로 견적 요청을 해서 가려고 하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분들 비율이 줄다가 어느 순간 그 이하로는 안 줄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업계 평균의 노쇼 비율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건 제가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업종에서 2, 3년 정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지금 노쇼로 내 매장의 매출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매출에 영향이 받는다? 그럼 이거 고객 관계 설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고객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잖아요? 매출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노쇼가 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매출에 영향을 최근 1, 2개월 안에 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아닌 분들도 지금 이걸 잘 적용하시면요, 객단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즉 지금부터 알려드릴 고객 관계 설정은요, 노쇼뿐만 아니라 객단가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 고객 관계 설정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은 주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내일, 다음 달에 이런 진상 다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온갖 병원부터 인테리어, 공장, 간판, 부동산, 학원, 음식점까지 미용실 이런 웬만한 업종을 다 제가 운영해보기도 하고 대행도 했지만 한 번에 없어진 경우는 절대 없었어요. 최소가 3개월이었습니다. 저조차도 그런데 고객 관계를 처음 알게 된 사장님은 당장은 당연히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를 너무 많이 갑자기 바꾸는 것보다는 천천히 아주 작은 것부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너무 갑자기 바꿔버리면요, 기존 고객들하고 쌓아놓은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미룰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리고 절대 깜빡할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고 지금 하면은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문의 전 주의사항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제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주의사항인데요. 보시면 저한테 대행 의뢰하기 전에 읽어보셨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서의 역할은 고객에게 한 번쯤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신을 주는 역할이죠.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저를 존중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내가 고객한테 예의를 지키는 거죠. 제가 아까 이 고객관계 설정을 연애와 비교했는데요. 소개팅에서 만난 분이 너무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랑 사귀실래요? 하면 어떨까요? 상대가 마음이 똑같아도 이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너무 가벼운 사람 아니야? 내가 가벼워 보이나? 아마 좋으면 좋을수록 더 걱정이 될 겁니다. 굳이 이런 걱정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굳이 예약할 때 빨리 예약을 시키려고 하지는 마세요.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해 주시고 고민도 충분히 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첫 고객한테 그러라는 거지 재구매 고객한테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재구매 고객은요, 이미 내 가게, 내 매장에 대해 잘 알아요. 그럼 이런 고객은 이미 마음에 들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생명은 뭐예요? 스피드입니다. 실제로 제가 피부과에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과 시술을 받고 나서 끝나고 돌아가기 전에 해당 시술 주의사항을 같이 주면서 거기 밑에 아주 작게 같이 받을 수 있는 시술도 넣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아예 예약도 이거 같이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더니 재구매 비율이 3배나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시술을 만족했으니까 했겠지만 그걸 말을 안 했으면 놓칠 고객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객단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리하자면 신규 고객은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의 전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거예요. 재구매 고객의 생명은 뭐라고요? 스피드. 같이 받을 수 있는 시술 안내랑 재구매 예약을 미리 잡는 거, 이런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여기까지가 예약 잡기 전 단계예요. 신규 고객은 여기서 예약을 잡겠다는 마음이 들 거고요. 재구매는 이미 예약을 잡았겠죠? 그럼 여기서 고객마다 선택지가 다를 거예요. 신규 고객은요, 예약을 잡기 위해 다시 연락을 해야 될 거고요. 재구매 고객은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 노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 예약의 신청, 변경, 취소, 이거 다 비대면이 좋습니다. 예약을 전화로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화로 받게 되면 예약 변경 취소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콜포비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가능한 한 다 비대면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핵심이 있는데요. 제가 진짜 이거는 필살기인데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어떤 업종에서나 무조건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에요. 사실 이거 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냐면요. 바로 충성도 때문이에요. 에? 비대면으로 예약받는 거랑 충성도랑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화로 하면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여전히 내 매장, 내 가게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해소가 안 된 채로 연락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피부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가고 싶은 피부과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받고 싶은 치료를 여기에서 얼마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계로 하는지, 실제로 해본 사람은 만족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없죠. 네, 직접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은 없잖아요. 물론 예약 전에 이런 걸 미리 보고 예약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일부러 한 번 더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충성도죠. 충성도를 높여서 예약을 취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약이 됐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예약은 소개팅으로 따지면 애프터 신청 받은 겁니다. 아직 사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약 취소가 되지 않게 혹은 예약해놓고 다른 곳과 비교하지 않도록 정말 이 고객을 내 병원까지 꾸준히 잘 고이 모셔와야 됩니다. 즉 고객이 내 피부과를 예약해놓고 오기 전까지 다른 피부과는 어때요? 벽을 쌓아놔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최악은 뭐예요? 내 피부과 예약을 해놓고 또 다른 피부과를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데 없나? 이러고요. 이런 게 바로 최악의 노쇼 고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아직 소개팅으로 따지면 뭐라고 했죠? 그냥 애프터 받은 수준입니다. 아직 나에 대해 잘 몰라요. 나의 진가를 아직 모르고요. 느낌만 좋은 거예요. 서로 아리까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서 어떤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걔 진짜 괜찮은 애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걔가 이렇게 나한테 해주더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고객 머릿속에서 행복회로가 가동이 됩니다. 바로 이런 거를 비대면 예약에서 일부 해결을 해줘요. 저는 여기서 특히나 네이버 플레이스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은 공짜기도 하고요. 여기에 예약 기능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를 해주다 보면 이것만 잘 관리되어 있어도 신규 고객 중에서 노쇼 비율이 현저히 적었어요. 심지어 재구매 고객도 네이버 예약으로 하다 보면 후기를 보실 거겠죠? 거기서 내가 안 받은 시술 후기가 올라왔는데 그 후기가 좋으면 해당 시술 예약 비율이 올라갔던 사례도 있어요. 미치지 않았나요? 제가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에 관한 팁은 이전에 병원 마케팅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꼭 병원 업종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 영상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오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고객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가능한 한 적어두고 그렇게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정리해보자면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신규 고객이 최소한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노쇼 비율이 낮아져요. 또 재구매 고객도 다른 후기를 보고 객단가가 높아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노쇼 방지하는 2가지 장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결국 고객이 어떤 경로로 나한테 오느냐를 확인하고 그 경로에 벽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벽이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서 충성도도 올라가고 노쇼가 낮아집니다. 이 장치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해봤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영상에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모든 내용을 제가 직접 매일 시간을 내서 글로 적고 있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모두 이해한 똑똑한 고객분들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무료로 받고 싶은 분들 위해 아래 링크에 칼럼 글을 적어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